안녕하세요, 네. 스님. 저는 저희 친정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보다는 술과 개인의 쾌락을 우선시하면서 사셨거든요. 가정폭력은 기본으로, 그러셨고, 엄마랑 저희에게도. 근데 이제 그 시절 뭐 다들 저희 아빠 때는 뭐 못 배우고 못 살고 하니 삶이 팍팍해서 그렇다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본인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하다못해 본인의 형제나 가까운 친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저희에게는 뭐 거의 기본 생활만 영위하게끔 보살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스스로 엄마에게 엄마가 있으니까 더, 좀 가정폭력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나가라고 나가서 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땐 제가 어렸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삼형제 다 뭐 이렇게 교육에 신경을 써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벌면서 스스로 공부했고 스스로 대학교 나오고 뭐 해서 자립해서 다 삼형제 다 힘들게 자립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비하면 남들에 비하면 평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저희가 스스로 이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정말 힘들게 자립해서 밥벌이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저희에게 정말 낳아주신 거 빼고는 상처만 주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나도 이제 늙었으니 한 번씩 와서 자기를 봐달라, 뭐 엄마와 합치게 도와달라, 뭐 당연하다는 듯이 용돈을 좀 달라, 뭐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서 인연을 그나마 연락하고 살던 것도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딸이 좀 이렇게 늦게 얻어서 지금 8살이 됐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가족 구성원 문제 이런 것도 배우면서 점점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냐 이제 뭐 그래서 근데 뭐 차마 돌아가셨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살아 계시는데 사정이 있어서 안 만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외할아버지한테도 명절 때 가자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제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아이한테 외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제 혼자 판단하에 맡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또 아이 때문에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기에는 다시 또 그런 집만 되는 그런 인연을 다시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머리도 아프고 싫고 저희 남편 또한 그게 굳이 아이만을 위해서 다시 또 인연을 이어가기에는 너가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이제 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저희 형제들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시 인연을 이어봤자 너가 더 계속 상처만 안고 살아갈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서 법륜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자기 어릴 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같은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IMF도 오고 뭐도 오고 이래가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남자들은 좌절해서 술만 먹고 집에서 이제 행패를 피우고 또 어머니는 또 그런 남편을 좀 보듬어주면 되는데 다른 남자들 비교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한심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 되면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또 심할 때는 폭력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있었던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런 아픈 상처를 입은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아버지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아주 예외의 특별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다수인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셨다. 그럼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는 어떨까? 할아버지 세대는 다 또 첩이라고 해서 밖에 딴 여자분을 한번 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호적에 올리느냐 마느냐 갖고 엄청나게 싸우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특히 여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거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다 조금씩 개선되어 오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의 아버지를 안 만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안 되고 자유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크게 무슨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글아글 쓰고 그래도 자식 때문에 돈을 벌어서 아이들 생활비를 지불하고 이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좀 찾아와서 인사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기주의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부모한테 좀 섭섭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부모로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자기는 용돈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가 옛날 자기가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우리한테 사과라도 한다면 내가 그럴 의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시대에 본인은 어려운 속에 본인도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피해를 입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그 위에 또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5명 있는데 4명은 다 괜찮은데 아버지만 유독 그랬다고 해서 아버지만 문제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집이든 집집마다 다 보면 아주 부모가 착실한 집에도 어긋난 사람이 나오고, 아주 부모가 어긋난 집에도 착실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제 인류 문화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다. 이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삶이 존중이 돼야 된다.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하고 안 맞아서 헤어질 때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또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자기가 원하는 아내는 아니지만은 나도 내 삶이 존중돼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은 내가 어떻게 살든 존중돼야 된다. 나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를 안 만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이기주의자다. 이 생각은 제가 볼 때 조금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아름답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만나는 거는 관계없이 지금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참회를 해야 된다. 그 참회가 뭐냐? 아버지 나름대로는 아버지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로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그 시대 또 아버지가 자란 환경, 아버지의 인생관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 어릴 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어른이 돼서 돌아보니까 세상 일이 다 지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원하는 만큼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동안에 제가 미워한 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다른 인생인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미워한 거 이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참여를 해야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폭력도 행사하고 생활비도 좀 제대로 안 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는 좀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고 능력이 그렇고 심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 자녀나 또는 자기 친구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다 마음에 들까? 그래도 자기가 이런데 지금 내 능력이 이렇고 내 성질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나보고 당장 부처님 같이 되라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같이 되라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있는 그대로를 스스로 존중해야지 자기를 부족하다고 자꾸 자아가면 안 되듯이 타인에 대해서도 자꾸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것은 사실에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나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그래도 어렵게 살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애를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괜찮은 부모를 둔게 되고 지금처럼 생각하면 아버지가 문제다 하는 것은 자기도 좀 심리적으로는 좀 열등의식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상처가 자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가고 안 가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첫째 제가 볼 때는 먼저 치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치유해야 아이에게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가더라도 편안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고 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없이 그래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나 엄마는 지금 할아버지를 만나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더 크면 엄마가 하고 같이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의 말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돌아가셨다 그럴까, 뭐 할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럴까 이런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20살 넘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돌보든 뭐 아버지한테 도움을 얻든 이런 거는 서로 떠난 새로운 독립적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 노인도 돕잖아 어려우면. 그러듯이 옛날에 인연 있는 그분에게 찾아뵙는다든지 돕는 거는 자유예요. 의무가 아니고. 그 자유를 내가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그건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자유예요. 자기 자녀를 보고 싶은 건 자기도 나중에 애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자기 애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보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자유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버지의 자유지 그래 놓고 나를 보고 싶다 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건 아버지의 자유고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건 아버지의 자유고 그걸 가고 안 가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나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자기가 그런 걸 듣고도 편안해야 되고 드리고도 편안해야 되고 만나고도 편안해야 되고 안 만나고도 편안해야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안 만나도 불편하고 가서 만나도 불편할 거예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고 아이고 내 어릴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버지한테 가면 자기 실망할 거예요. 잘못했다는 생각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주 안 오고 용돈 안 줬다고 불평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서 올 때는 또 다시는 내 오나 봐라 안 온다 이러고 또 결심하고 오고 와서는 또 전화 오고 자꾸 이러면 또 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는 또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는 또 망설이고 이게 이제 고뇌라는 거예요. 고뇌가 없다는 것은 전화 와도 받고 달라 그래도 알았습니다 하고 안 주고 또 줘도 괜찮고 또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고 이게 자유예요. 그렇게 되려면 안 만나도 괜찮고 만나도 괜찮고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은 자기가 되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야 그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 행동에 아직도 계속 이렇게 번뇌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다. 또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 못할 그런 지병이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자기 후회할까 안 할까?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아이고 조금만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볼 걸. 이렇게 또 후회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안 만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그냥 장례 치러드리고 참여하고 이러면 되지. 뭐 아버지가 뭐 어떤 병으로 돌아갔든 어떻게 돌아갔든 뭐 보자 그런데 안 만났다고 해도 자기가 그걸 마음에 끓일 필요가 없는 게 진정한 자유로움이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아버지와의 상처를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푸는 게 중요하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건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푸는 것이 가장 여기에
핵심이다. 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는 건 아이의 생각이에요. 애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나는 보고 싶어도 애는 난 할아버지 집에 안 갈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애는 가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아버지가 싫은데 애가 할아버지 만나보고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의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하고 망설이게 되고 어쩔 줄 몰라지고, 이게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고, 이 상처는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생긴 상처다.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시대에 그렇게밖에 사는 게 그의 삶이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낳거나 키우거나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 도움도 안 준 사람도 안 미워하잖아요. 근데 도움을 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잖아. 왜 미워하느냐? 원하는 만큼 안 도와줬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안 해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을 좀 가지신다면 되지 않을까. 지금 자기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거 뭐 애가 가자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를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용돈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면 10가지 20가지 해도 안 풀려요. 계속 번뇌가 남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버리면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어린 내가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제 내 어른이 됐으니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보자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 안 가면 되고, 그건 자유예요. 자기 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보자 그럴 수도 있고 용돈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애도 할아버지 보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다 각각의 자유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가고 안 가고 누구 자유다? 내 자유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런 소리에 끄달려 가지고 지금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시대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어떤 그분이 그런 수준의 주인공이라면 이해가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된다. 저 시대는 저 수준의, 저 생활 수준의, 저 교육 수준의 저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해서 저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아마 아버지 나이가 자기보다 더 어렸을지 몰라요. 어린애가 볼 때는 어른이지만은 우리가 커서 어른이 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막 몸부림치고 막 성질대로 난리 피우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가정폭력하면 대방 경찰에 연락해 갔대요. 접근 금지 명령 내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전 시대는 어때요? 여자는 때려야 부드러워진다, 이런 속설이 있을 만큼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 문화가 돼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냐,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좋음을 알고, 또 그 시대에 그 남자들이 나쁜 놈이다. 지금 가치관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그 시대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또 포용이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더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스님 말씀처럼 찾아뵙기 전에 저 먼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지금 상처 치유 안 하고 찾아가면 대판 싸우게 돼. 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찾아갈 때 이 마음을 이래내야 돼. 아버지가 오라니까 간다 이러지 말고 내가 아버지가 또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게 욱하면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됐고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뭐다. 아, 내 상처가 치유됐다. 내가 상처가 치유됐나 안 됐나 한번 1차 점검,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검점하듯이 1차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래가 이제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가보고 아버지가 또 뭐라 하면 이게 가슴이 욱하면 아이고 아직 내 치료가 잘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기도를 다 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조곤조곤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자기가 편안하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버지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한데 아버지 그때 술 먹고 엄마 때리고 그런데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지 얘기는 또 지대로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억을 못 하거나 안 그러면 아이고 그때 나도 그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너 엄마가 나를 위로해 주기는 그냥 구박을 해가지고 내 성질을 못 이기가 그랬다. 이렇게 이제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그 대화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 김대동 씨하고 조은진 씨하고 대화하듯이 안 그러면 태기부대 할아버지하고 젊은이가 대화하듯이 그거 대화에 비하면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는 훨씬 쉬워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누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을 갖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상처만 치유가 되면 대화가 가능하다. 또 그 대화하는 게 자기의 완치를 위해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찾아가지 말고 이번 설에 가겠다고 하지 말고 설에 내 좀 해놓고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해요. 아버지 자기 상처 좀 치유하고 이제 좀 자신 있거든. 한번 가보자.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래 찾아가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두세 번 찾아가야 이게 완치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된 줄 아는데 가서 또 아버지 얘기 들으면 또 확 또 상처가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치유하고 또 가보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조곤조곤 죽기 전에 조곤조곤 옛날에 내가 도저히 어릴 때 이해 못했던 것도 물어보면 아버지 나름대로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기억을 못하거나 기억이 난다면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되도록 자기가 준비가 돼야 돼요.